푸근한 봄내음 가득한 계절 5월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5월이지만 항상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계절인 것 같아요. 1년 중 가장 화사하게 아름답던 봄날이 가고 붉게 물들었던 철쭉도 꽃비가 되어 떨어지네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는 연인과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셨나요? 봄의 끝자락에서 아쉬움이 남아있다면 가는 봄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다가오는 여름을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산 FM 일산에 놀자 오늘의 진행을 맡은 매력만땅 DJ 주디 인사드립니다. 먼저 일산에 놀자 팀원을 소개할게요. 환희방님, 제리님, 가인님, 그리고 게스트로 주엽동에서 오신 예쁜 손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최근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재미있는 얘기나 유익한 정보 있으면 우리 같이 공유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거리가 없으면 그냥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먼저 우리 한희방님. 한희방 별로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특별한 게 없어. 그럼 제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시장에 런칭을 하느라고 이것저것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제작도 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 회사가 커졌으면 좋겠고 또 오케이. 물건들이 많이 나가서 저희 함께하는 직원들이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중입니까? 우리 광고비도 좀 넉넉하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가인님은요? 네, 저는 이상하게 올해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막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이제 조그맣게 뭐 배우러 다니는데 거기 이제 배우러 다니는 데가 대학교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면서 진짜 이렇게 애들은 멀리 봐도 이쁘다 그 생각하면서 야 나도 이뻤으려나 그런 헛된 생각하면서 이뻤을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도 있고요. 네. 나는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마음에 없는 소리 하고 그러세요. 아니 그거 모르시는군요. 저희 며칠 전 회의할 때 네. 조금 지난 후에 네. 보이는 라디오 꼭 하자. 페이스북으로 해서 생방을 하자라는 회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보여줄 게 있을까? 그럼 나 가면서 하려고. 그래서 요새는 학교가 이쁘구나 그 생각하면서 맨날 이제 사진 찍고 그러면서 다니고 있어요. 제가 페북에서 봤어요, 사진. 예. 아, 괜히 하늘 사진, 네. 나뭇잎 사진. 괜히 나무하고 얘기하고 지금 그럴 때냐고. 사람을 만나야지. 바빠. 좀 지나면.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닐까요? 다음 예쁜 손님은요? 네, 저는 작년부터 아마추어 합창단에 이제 입단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멋지다. 예, 지난주 토요일에 박예원이라고. 예, 알아요. 거기에서 작은 음악회를 했었어요. 저희. 특별 공연을 네, 하셨군요. 바로크 합창단 이름이 바로크 오라토리 합창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와줬으면 하는 그런 초청이 와서 저희가 가서 한 2시간 정도? 예. 2시간이나요? 예, 그렇게 해서 연주 공연 하고 왔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멋있다. 기회가 되면 여기서도 한번 우리 예쁜 손님 노래 한번 들어보고. 아니, 그건. 저희가 그 나중에 방송을 하면서 바르크 오라토리오 합창단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것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TV하는 거? 네, 예, 좋으네요. 단방. 예. 어쨌든 고향 시민들이 하는 예. 합창단이니까. 고향 시민이에요. 고향 시민이 주로 많고요. 온양에서도 오세요. 온양? 네. 열정이 온양? 대단하시네요. 네. 서울. 충북? 예, 온양. 그래요? 온양은 충남. 충남에? 예. 어디? 온양, 도고, 온천 뭐 다 거기잖아요. 온양, 온천. 아, 네. 대단하네. 와, 멋지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보다가 광고에서 뭐가 나와요. 그래서 휴면 계좌 조회하면은 나 누구는 뭐 얼마가 있었어. 얼마가 있었어. 맞아. 저도 방금 봤어요. 해갖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잔액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놀라지 마시고 맞춰보세요. 저는 해봤는데 저는 한 12만 원 나오더라고요. 저는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1,000원 아니야? 이거 별거 아니다 하는 거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매덕 나온 거 아니지? 50만 원?
나 이 정도 포커페이 있으면 도박을 해야 되는데. 영원 나와서 영원, 빵원. 아유, 내가 이걸 하려고 이 고생을 했나 했는데, 그게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거래가 없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90년 중반부터 해갖고, 몇 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자가 좀 붙어서, 아까 말씀하신 걸 한 10몇만 원은 적어도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2003년부터라서, 아쉽게도 그거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5년 동안 거래도 없고. 저희 딸한테 조금 전에 저기 문자를 받았는데요. 네. 전에 쓰던 지갑을 우연히 찾았다고 오늘. 우와. 거기서 10,000원을 찾았다는. 와, 완전 돈 주는 것 같은. 와. 오늘 저녁을 좀 어떻게 네가 사봐라. 보다 낫다. 아, 정말 그럴 때 있어요. 아유, 진짜 누가 하늘 보지 말고 땅만 보고 다니라고 떨어진 돈이라도 줄게. 그 생각이 갑자기. 아니, 잘 생각해보면은, 그 전에 돈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지갑을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그거 보전을 해준 것 같은데, 오늘 가서 다시 그 회수를 해야 되겠는데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저씨 왜 그래요? 다행히 딸은 이걸 안 들을 거예요 아마. 맞아. 정말. 일산 FM, 일산에 놀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시, 일산과 관련된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그 경험담을 바탕으로 일산 FM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고향 생태공원 탐방을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4월 26일 일산 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고향 생태공원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장 대장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요. 이 점 양해를 바라고요. 고향 생태공원이 대략 어떤 곳인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인님께서 조사를 해오셨다고 하네요. 가인님. 네. 지금 고향 생태공원은요, 가본 분들은 의외로 이제 어린아이들은 많이 가봤더라고요. 그 유치원이나 그런 데서 단체로 이제 탐방이 된대요. 근데 이제 일산이 그 개발되면서 나대지로 있었던 곳을 8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2008년에 투자랑 융자를 받아서 심사를 받아서 통과해서 그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가보면 되게 이렇게 진짜 그냥 거의 냅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진짜로 생태가 진짜 되게끔. 그런데 거기 고향 생태공원은 국비가 들어가야 생태공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니까 2012년에 고향 생태공원 착공 시작하고 그 다음에 2012년에 준공해가지고 특히 2014년에는 경기도 환경교육센터로 인증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2014년에는 환경부 자연대상도 받고 그런 거 이제 녹색도시 우수 사례 선정도 되고 굉장히 많이 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시설이 생태습지로는 대화천도 있고 생태습지도 있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거기 이제 호수처럼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환 방식으로. 개울처럼. 근데 그걸 이제 지하수로 해서 계속 돌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이 고여 있지 않고 흐르게 해서 오히려 이제 그 물이 썩지 않고 잘 있을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시설로는 이렇게 탐방로도 있고 이것저것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그다지 그렇게 많이 넓진 않은데도 1,300종의 동물하고 식물이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로 되게 옆에 많네요. 있는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네, 그죠? 호수공원이 30만 평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내가 그때 조사해 놓은 것 중에 없어졌네. 근데 여기 호수공원에 되게 좁거든요. 호수공원에 비해서 현저히 좁거든요. 근데 네. 호수공원 훨씬 맞아요. 작았죠. 훨씬 네. 좋았죠. 호수공원은 1,400종이 있다 그랬나? 1,360종이 있다 그랬나?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오히려 호수공원보다 훨씬 더 넓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 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해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더 늘어나고 있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씨앗이 묻어서 올 수도 있고 새들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더 이제 그 해설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는 거기 대화천이 있어갖고 생명이 더 많은 종이 유입이 되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 해설사 선생님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매번 이렇게 다니면서 작은 거 하나라도 이거 새로운 게 있네 하면은 계속 추가하고 더 관심을 갖고 계속 몇 종이다 몇 종이 또 늘어났다. 맞아요. 계속 보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도 우리가 갔을 때 왜 올해인가 처음 와가지고서 낮담 쓰고 조그만 꽃들 이렇게 막
거의 보이지도 않게 작게 펴 있는 게 있잖아. 이름이 뭐라 하더라고. 저희는 봐도 몰라요. 근데 그게 새로 이번에 애기장대. 애기 장례가 아마 맞아요. 꽃이 비슷한 게 식물들. 많은데. 진짜 맞아요. 좁- 자세히 안 보면은 잘 보이지도 않지만 가까이서 그 엎드려서 보니까 엄청 그런 꽃이 많고 잔디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있었죠, 그죠? 네, 네. 아, 왜 초파리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 초파리가 그 유전적 습성을 연구하는데 이 애기 장대나물로도 식물의 그 유전적 습성을 연구한다고 그래서 초파리 말씀을 하셨어요. 예쁜 손님. 아, 맞아요. 예. 우리가 초파리를 가지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사용하듯이 그 식물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용한다 그랬죠. 그게 아. 그거였어, 예. 맞아. 어쨌든 우리 가희님 조사해 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대단하네요. 예,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네. 고향 생태공원 해설이 있는 생태 체험 탐방을 다녀온 후 기억에 남거나 뭐 좋았던 점 뭐가 있었나요? 우리 제리님? 네, 저는 일단은 고양시 안에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게 놀랐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생태종이 번식을 하고 있고 또 그들만의 어떤 그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많은 다양한 종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고 또 그곳에서 뭐 식물뿐만 아니라 뭐 곤충류, 그 다음에 조류, 그리고 뭐 동물, 뭐 파충류, 양서류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느 곳이든지 고양시에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렇게 일정한 환경만 조성해 주면은 자연은 스스로 그 복원력을 가지고 네. 생태를 만들어 가는구나. 우리 인간들이 너무 생태에 대해서 좀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또 그다음 한희방님? 예. 뭐 저도 마찬가지. 아까 가희님 그 진짜 조사한 거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대단한 곳을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정말 그때 의외로 예상보다도 훨씬 좋았어요. 나는 뭐 고양시에 있는 거의 뭐 산이든 우리가 정발산도 가고 호수공원도 가고 심지어는 고봉산 뭐 가능하면 나는 자연을 많이 이렇게 일부러 가거든요. 예. 찾아가고 좋아하고 하는데 여기는 의외로 안에 들어가니까 정말 도시하고는 단절된 느낌. 진짜로 내가 어떨 때는 이 고양시 뭐 호수공원이나 심지어 정발산을 아무리 가도 도시 안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냥 도시 안, 건물이 좀 안 보이고 이제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내가 정말로 내 시골에 어디 그 정말 남해 그 바닷가 그냥 그 산촌에 가듯이 그런 느낌이었어. 완전히 그냥 진짜로 자연.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이 도시를 완전히 떠나서 진짜 먼 자연 속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좋았어요. 그다음 예쁜 손님은요? 저는 거기를 몇 년 전에 딸하고 사실은 갔었는데 딸은 들어갔고 저는 바깥에서 놀았거든요. 엄마들하고 무슨 이렇게 아이들 뭐 숲 체험 같은 거 하는 그런 모임에서 아이들은 들여보내고 엄마들은 모여서 카페에 가서 앉아서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 잘못. 전혀 몰랐고 그리고 그게 예약제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맞아요. 사실 엄마들은. 맞아요. 근데 요번에 들어가서 보면서 저는 좋았던 게 제가 야생화를 참 좋아하는데 봄에 피는 그런 야생화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골에서 살았던 그런 느낌, 옛날의 추억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옛날에 했던 그 놀이도 저희가 해봤었잖아요. 달팽이 예. 놀이. 그것도 재밌었죠. 해보고, 예. 아, 사실 기억에 남는 거 저는 달팽이 놀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팀이 저하고 제리님하고 가희님이었는데 그리고 저쪽 팀은 한희방님, 예쁜 손님, 그리고 해설사님. 네. 우리 팀이 구성상으로 봤을 때 막강했거든요. 절대 질 게 아니었는데 우리 팀에 엑스맨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다리가 긴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이렇게 뺑글뺑글 총총총총총 나와야 되니까 이 바깥에서 한꺼번에 성큼성큼 오는 그 걸음걸이. 우리가 그래서 졌나 위치 선정을 진 사람들은 역시 잘못해서 좀 말이 많죠. 분명히 많죠. 그죠? 우리 이긴 우리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가위바위보를 잘했어요. 아, 두고두고 생각나더라고요, 이때. 달팽이들이 참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 했었던 기억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직접 뛰어보니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동심으로 돌아갔었죠. 우리 MT 가면 다시 네.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고요. 가인님은요? 저는 이제 화학과 가기 전에 원래 원예학과를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 풀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는 게 몇 개 없더라고요. 아니, 그 제법 알았어요. 예쁜 손님하고 가인님은 맞아요. 그래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보면서, 몰랐지. 예,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새가 그렇게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예,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새도 이렇게 나름 좀 귀엽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무슨 새였죠? 그 호박벌 이렇게. 때까치. 예, 때까치라는 새가 호박벌을 자기 영역 표시한다고 나뭇가시에다 이렇게 애를 걸어놓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직 호박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날개 타는 것도 우린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건 직접 보니까 좀 충격이었죠. 예. 어.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새를 싫어하는 거는 맞는 생각이다. 그리고 역시 이 동물보다는 식물이 나았구나. 그 생각하면서 저는 좋았어요. 때까치가 맹금류라 그래서 동네에서 보는 까치보다 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작더라고요. 심지어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부리가 날카롭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그치. 비둘기의 반 정도 될 거예요, 크기가. 그밖에 안 돼요? 예, 예. 근데 그럼 못된 짱이네. 짓을 한단 예. 말이야? 거기서 우리 잠깐 봤잖아요. 저쪽 멀리 남아 앉아 있는 거. 거기 크지야 어찌 보면 참새보다는 훨씬 큰데 생긴 거 약간 비슷하게 생기지 예, 않았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때까지는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처음 들었어요. 저도 그날 나도 보기는 그때 처음 봤어요. 갔다 오니까 호박벌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정말 그리고 환경 그 해설사 선생님이 너무 해설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푹 진짜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이게 해설이 있는 생태 탐방하고 그냥 우리가 한 바퀴 돌고 오는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맞아. 많구나, 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의합니다. 네, 네. 예, 다들 갔다 오셨는데 너무 이제 다녀온 지가 좀 지나서 녹음을 하려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은데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고 꺼내서 모아서 오늘 방송 한번 잘 해보자고요.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준비했어요. 요즘 제주소년 오연준 군이 불러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고 김광석 님이 불렀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잠시 듣고 올게요. 제주소년 오연준 군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오셨어요. 어때요? 너무 맑고 깨끗하죠? 네. 그렇네요. 혹시 느낌이 다르네요. 이 노래 들어보신 분 있나요? 근데 저도 들어봤어요. 이 친구가 되게 유명한 친구잖아요. 네, 되게 유명해요. 그냥 그야말로 응쟁반의 옥구술, 그죠? 말이 아주- 필요 없죠. 나 김광수 노래 가끔씩 듣고 이 노래도 예. 들어봤는데 느낌 완전히 다르네요. 이 오연준이라는 친구가 언제 이렇게 알려졌는지 혹시 아세요? 나는 잘 모르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만 위키드. 알고. 위키드. 위키드. 네. 엠넷에선. 그래서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만찬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 꼬마의 얘가? 예, 네. 남북 정상회담 하면은 평양냉면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요즘 기사가 엄청 쏟아져요. 예, 오연준 군에 대해서. 이 제주도는 오연준 군이 평창올림픽 때도 예. 개막식 됐나요? 폐막식 됐나요? 폐막식으로 알고 있고요. 폐막식 때. 평창올림픽 하면 또 인면조만 또 생각났는데 남자들 평생에 국가의 부름 한 번 봤는데 오연준 군은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 예. 예. 그날 그 남북 정상회담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이 좀 빡빡했잖아요. 그래서 좀 네. 피곤하고 어색했겠죠.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근데 딱 그때 오연준 군의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남북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 11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청아한 목소리가. 예. 아주 뭐랄까 차분해지네 들으니까. 예, 그렇죠. 단박에 이제 판문점 스타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앵콜송으로 고향의 봄을 불렀고요. 그 자리에 있던 이제 모두의 마음이 감동으로 이제 뭉클해지는 순간. 왜 이런 표현 있잖아요. 모두의 마음을 훔쳤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인정합니다. 유튜브에서 입꼬리가 점점 올라가는 김정은 이렇게 찾아보면 처음엔 실룩실룩해요. 그러다가 나중엔 아빠 미소로 완전히 무장 해제된다고 하잖아요. 진짜 김정은한테도 저런 미소가 있구나. 할 정도로 그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예, 됐던 거예요? 점점. 그거 찾아보는 거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거 그거 재미있는 보너스예요.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빠 미소 뭐 김정은도 있고 잇몸 만개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아무튼 오늘 노래가
오늘 그 주제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너무 예. 좋은 노래예요. 가희님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저는 노래를 예. 저는 진짜 예체능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예. 아무것도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특히 노래는 저는 진짜 노래를 잘해보고 싶은데 노래를 너무 못해요. 그 노래방 갔다 오면 다리가 아파요.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아니, 춤이라도 추면 됐죠. 뛰기라도 하시면. 아니 그게 되면 가희님 저랑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진짜 너무 못해요. 그래 이런 친구들 보면 노래는 흥이에요, 흥. 아니야. 못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그 나는 이런 친구들 가희님 보면 잘하는 거 부러워. 있잖아. 뜨개질. 막 드레스도 또 입어요. 몸이 되니까. 뭘 입어도 이쁘더라고. 라인이 살고. 또 분위기 이상한데. 유튜브 한 번씩 찾아보시고요. 네. 예. 일산 FM 일산에 놀자는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 방송입니다. 일산에 놀자는 팟캐스트 팟빵으로 들을 수 있으며 팟빵에서 일산 FM을 검색해 주세요. 좋아요 하트를 꾹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고향 생태공원을 다녀온 후 물론 지금도 훌륭하지만 뭔가 약간은 아쉽다. 2%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제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생태공원은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 가희님. 저는 그거 보면서 설명 듣고 그런 거 다 좋았는데 약간은 교육에 치우치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도 보면 뭐 아이들 뭐 가서 뭐 이렇게 뭐 치유 프로그램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직접 이렇게 막 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흙이라도 만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실수로 그때 되게 그 꽃이 봄맞이 꽃이 너무 이뻐갖고 찍으려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이 동네가 이렇게 데크처럼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분이 설명을 되게 잘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데크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좋긴 좋았는데 이렇게 하다못해 꽃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만져보고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꽃 한 송이 좀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막 같이 만져보고 그런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것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도 있고 그 정도는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 봄이어서 막 올라오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제 좀 여러 사람이 함부로 또 왜 한 명이 들어가면 또 들어가잖아요. 여럿이 그렇죠. 우르르.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마 같아요. 고민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또 그렇게 하게 하면 보존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예, 그런 건 많이 있을 것 훼손되기 같긴 해요. 쉽고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래서 아마 고민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도 가희님의 그런 데는 상당히 좀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봤는데 진짜로 탐방 위주인 것 같아요. 탐방. 누군가 와서 이렇게 보고 둘러보고 설명 듣고. 물론 그 시간도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이 생태공원이 또 우리한테 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런 탐방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태를 찾는 이유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면서도 본능인 이유가 힐링이잖아요. 그죠? 가서 맞아요. 뭔가 진짜 가면은 그 있는 자체로도 혹은 그곳에 그 나무나 풀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내가 치유되는 듯한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나도 뭐 물론 다 좋았어요. 그 조금 더 좋은 점을 얘기하라 한다면 좀 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더 허용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른들이 우리한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더 편하게 자유롭게 찾아가서 거기는 또 방문한 자체도 예약이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시간이 꼭 예약을 해놨는데 그때는 힐링이 필요 없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뭔가 좀 사람으로부터 따서 힐링하고 싶어서 그런데 가고 싶을 때 좀 쉽게 갈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가서도 이제 코스를 따라 도는 게 아니라 내가 앉아 있고 싶으면 발길 그냥 닿는 대로. 이따가 진짜 아까 잠깐의 어떤 그 풀이나 나무 한 개 뜯고 나무도 한번 안아보고 요런 힐링을 조금 더 허용해 주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계가 있겠지만 뭐 그렇으면 참 더 좋겠다. 나무 앉는 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우리 한희방님은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제리님. 네, 저는 그 생태공원의 크기가 조금 아쉬웠어요. 저희가 이 고양 생태공원은 48,000평방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생태공원을 보면은 뭐 50만 평, 아니 50만 평방미터.
뭐 그렇게 한 10배 정도 규모예요. 저번 올해 그 서천인가 어디 그 갔을 때 물론 거기는 국립이지만 예. 거의 뭐 고양시 반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이었죠. 그죠? 네. 저희 고양시가 잘 아시다시피 녹지가 너무 좀 적잖아요. 예. 그래서 생태공원을 조성을 해서 이 고향 시민들이 거기를 통해서 어떤 자연을 느끼고 생태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이렇게 예, 잡았으면 예. 좋겠다. 진짜 동의해요. 예. 그렇지 꼭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그 생태공원 자체가 지금은 섬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떤 그 산이나 또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보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거기 한 10배만 된다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네. 맞아요. 고본산 자락으로 해갖고 안국 습지 있는데 그쪽으로 그러니까. 해서도 크게 있으면 예. 잘하면 것 가능할 같기도 것 해요. 같아요. 잘하면 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일단 버려진 나대지를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것만 해도 이제 되게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지금 저희가 그 생태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접근을 하면은 뭐 아쉬운 것도 예. 있지만. 근데 저희 고양시가 녹지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좁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있는 녹지만이라도 그대로 좀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105만인을 넘어서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양시는 계속 또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녹지 면적이 계속 이제 줄어들면서 우리 시민들이 호흡을 해야 되는 공기들은 계속 안 좋아진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녹지들이 뭐 지금 현재 있는 뭐 고봉산이나 정발산이나 또 안국습지나 그런 쪽들이 개발이 되더라도 뭐 산왕동 골프장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좀 보존을 하는데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일산은 호수공원이랑 정발산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잘- 맞아. 예, 무슨 되게 뜻인지 자연 알겠어. 친화적이고 맞아. 그리고 사실 일산은 좀 길잖아요. 네. 이제 도시가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렇게 호수공원 접근이 쉽잖아요. 사람들이 일산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착각일 수 있죠, 약간. 예, 근데 맞아. 사실 호수공원도 산책하고 그렇게 좋게 꾸며놓긴 했지만 나무나 이런 습지로서는 오케이, 이 녹지로서는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막관을 이용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요즘에 그 고향 시민들 몇 분들이 산왕동에 추가로 골프장을 증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적극 지지해요. 왜냐하면은 거기 위치적으로도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 확장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골프장 고양시의 거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도시의 중심부에 그러니까 9개 홀을 가진 골프장이 18개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는 저희 그 식수원인 고향 정수장. 예, 정수장. 네. 식수원이 거기 와서 거기에 정수를 해서 고향 시민들 파주 그쪽에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곳인데 골프장이 확대가 되면 거기하고 3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골프장이 어디에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산왕산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사랑동이 그 백마 마을, 그러니까 5단지 뭐 그런 데서 보면은 저쪽 여기 풍동 그 풍동하고 중간에 대곡역.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녹지가 있어요. 거기가 산왕동이에요. 예. 거기구나. 예, 물도 물이고 거기에서 이제 또 농약을 뿌려대니까 그게 농약이 그렇죠. 최소 날아가면 3km 그러면은 호수공원은 물론이고 뭐 그쪽 일대가 다 영향을 받는. 예, 그럼요. 아니, 근데 그 골프장을 더 증설한다고요. 그놈들 그거 할 때, 골프장 만들 때 벌써 그 문제가 그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더 확대를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거를 허가를 내줬던 시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그 들리는 이야기들은 저희 시민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좀 지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장 우리가 다음에는 한번 그 방문을 해보죠. 탐방을 해보죠. 아, 예, 좋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다음 이제 우리 예쁜 손님. 네, 저는 앞에서 말씀해주신 의견들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다르게 포함돼서 말씀해주셔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 제가 여기 오늘 이거 오기 전에 이 생태공원을 다녀오신 다른 분들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서 예, 예. 봤었어요. 근데 큰일하고 오셨네. 아니, 조금. 근데, 그때 저희가 갔을 땐 4월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봄꽃, 작은 꽃들은 막 많은데, 다른 이제 큰 그쵸. 이런 것들은 예, 별로 예, 없었던. 근데 5월 요쯤에 다녀오신 분들은
제대로 보시더라고요. 지금이 최고군요. 이렇게 비가 오면서 은방울꽃이 핀 것을 비에 좋겠다. 맞아서 그것을 꽃을 이쁘겠다. 예, 딱 예쁘게 찍어서 이렇게 올리시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 때 가면 더 좋구나. 진짜 그렇겠다. 예, 언제 가면 더 좋을지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그렇게 조금 알아보시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네요. 뭐 계절마다 뭐 되시면 한 달에 한 번 가도 좋고. 예, 네. 진짜. 그래서 그거 보면서 5월에 가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난 또 지금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예. 겨울에 정말 눈이 싹 쌓였을 때 혹은 눈이 내릴 때 이때 가도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각 사계절 계절마다. 다. 그래요, 네. 그래요. 이쁠 것 같아요. 네. 저는 보존 가치도 있고 접근성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미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생태 학습장으로 이용은 되고 있으나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나들이 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어떨까. 거기가 들어갈 때도 우리가 섬이라고 표현한 게 도로가 8차선인가요? 큰 도로 앞에 있고. 거기가 지금 우리 그 고향 거기가 무슨 운동장이죠? 종합운동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근처예요. 네. 네. 근데 배를 누르고 들어가서 이제 보통 한 달 전에 예약을 후 확인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좋은 걸 느끼고 나올 때도 문 딱 닫고 나오면 바로 주차장이고 그냥 또 삭막해. 도로예요. 예. 그래서 가족들끼리 예약을 해서 이렇게 왔어도 물론 그 안에서 그런 공간이 다 있지만 뭔가 마무리를 하고 아이들이 뭐 일기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준비한 음식이라도 하다못해 원두막이나 벤치라도 있으면 거기서 다가를 즐기면서 오늘 하루 어땠다 여기 오니까 참 이렇더라 다음엔 누구랑 또 와야 되겠다 누구야 어땠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았어요. 마무리하기가 그런 공간에서 뭐 물론 그렇게 쉬고 이야기하는 그런 데는 있지만 그렇게 남과 섞였을 때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또는 지인들끼리 왔을 때 우리만의 있는 공간에서 속 얘기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이건 또 다르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제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섬같이 그렇게 돼 있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접근성이 조금 우리도 이제 개인 승용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에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것이 뭐 정류장이 한두 개 그 앞에 선다든지 하는 건 좋은데 그 자체는 좀 차단돼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보존성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약제도 하고 그것도 이제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갔다 나왔을 때 뭔가 바깥에. 너무 다른 세계니까 거기에서 그걸 그렇죠. 뭐라고 할까? 그 평상처럼 뭐 이렇게 꿈에서 깨어나는 듯한 정자, 그런 것만 하나 있어도 거기에서 뭐 과일이나 준비해온 차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가요 원래 들어갈 때 물만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그 휴대가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예. 하여튼 지금 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하고요. 다들 딱 오시고 너무 그날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맞아요. 정말 오기를 잘했어. 아니 이런데 이게 있단 말이야 하고 네, 맞아요. 왜 우리가 몰랐을까? 이게 너무 좋아갖고 꽁꽁 숨겨놓은 거 아닌가? 진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제 홍보도 좀 아쉽고 하지만 이제 그런 점 다 이렇게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고향 생태공원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고양시의 자랑거리가 좀 되길 바래요. 동의합니다. 좀 지금도 근데 충분히 자랑거리라고 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아는 그건 사람이 그렇죠. 없더라고요. 네. 거의 없더라고요.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어쨌든 지금 거기 가보니까 운영은 되게 잘하고 계세요. 그런 점도 훌륭했죠, 그죠? 예. 나 그 얘기 하니까 예. 나도 거기에 더 추가하고 싶은데 정말 그 공무원들의 역할 혹은 공무원이 진짜 공공의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참으로 나는 느꼈어요. 바로 공무원 혹은 공직자들이 시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 처음으로 거기 가서 그 공무원들을 대하면서 공무원이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나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분들에게 참으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고마움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 다른 데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녹지가 생태공원 바로 직영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직영으로 바로 네. 하는 녹지가에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소속됐다고 할까요? 이렇게 직접 관리하는 게 우리나라에 두 군데래요. 서울에 뭐 길동인가 어딘가 하나 있고 고양시에 하나 있고 되게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우리 고양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는 확신해요. 확신해. 예. 그리고 보니까는 거기에 생태공원 그 해설사 분들이 예, 많이 계셨잖아요. 예. 그분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예, 몇 네. 분이나 거기 계시다고 그랬었죠? 그때 그게 기수별로 다른데 제가 기억나는 건 270명을 모집했는데 190몇 명, 200명이 채 안 되게 이제 자격이 돼갖고 활동을 하신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예. 저희가 그때 같이 해설을 해주셨던 분이 심은경 자연환경 해설사 분이시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서 6년을 하셨대요. 그것도 베테랑이죠. 자원봉사, 다 예. 자원봉사잖아요. 예, 정말 그분들 자원봉사로.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 근데 자원봉사인데도 저희가 거기를 갔을 때 그 해설을 해주시는 걸 듣고 그랬을 때는 만족감도 너무 높았고 예. 또 저희가 너무 쉽게 자연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역할이 정말 크구나라는 예. 생각을 좀 진짜 하고 왔어요. 그거 자원봉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맞아요. 건지 우리가 직접 느꼈잖아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분을 위해서? 심희영님. 네. 자연환경해설사 네. 심희영님. 네, 심은영님. 심은영. 예, 아, 심은영. 심원영님. 심은영 선생님. 선생님과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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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일하시는 주무관 자꾸 이미숙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세실리아 그 이름 성함이 생각이 나요. 세실리아. 예, 아무튼 그때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여기서 잠시 우리 일산에 놀자 방송을 후원하고 있는 주식회사 후스의 광고 듣고 오실게요. 배터리 방식의 새로운 정원관리 기계를 소개합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하고 튼튼한 배터리 방식. 정원관리 기계 이고 파워. 배터리 하나로 잔디깎기, 송풍기, 체인톱 등 6가지 공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고 강력한 배터리. 정원관리 기계 이고 파워. 이고 파워 정원관리 기계는 주식회사 후스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고 파워를 검색하세요. 지금까지 고양 생태공원을 다녀온 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중요한 게 빠졌지요. 우리 제리님, 네. 고양 생태공원 이용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제리님. 네. 생태공원은 생태적으로 정말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공원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그 후손들, 그러니까 후대에 계속 물려주기 위해서 조금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한 팀의 참여 인원은 최대 20명이 넘지 않게끔 한다. 그리고 그곳을 가려면은 한 달 전쯤에 거기를 방문하겠다라고 고양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지만이 거기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뭐 기관이나 또 학교, 기업들을 경우에는 단체로 탐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먼저 전화를 하셔가지고 단체가 몇 명이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어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꼭 약속을 정하시고 난 다음에 방문을 하시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라고 하네요. 아, 매주 한 예, 번. 쉽진 않네. 예, 예. 자주 쉬는. 예, 꼭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이게 방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접근성은 많이 떨어지지만은 우리가 자연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등 뭐 단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번, 뭐 하반기에 한 번 그런 형태로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한 기관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고양시에 그렇죠. 계시는 전체에서 조금 활용할 수 다수가 있게끔 이용할 한다. 수 잘하고 있게 있네. 하는 그거 거니까 잘하는 그건 거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올해 이제 교육부하고 인증 기관 그러니까는 진로 체험 인증 기관은 그 협약식을 체결을 했대요. 그래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모든 게 무료. 맞아, 모든 게 그렇죠. 무료. 네. 아, 네, 그 환경해설사 선생님의 그런 해설이 있는 생태공원 체험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직접 해보면은 100마리 말보다 한 번의 체험이 더 중요할 거예요. 가보시면 동의합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좋다고 했구나 하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 그리고 탐방 참여는 고양 생태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또 요즘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필요하시면은 조회해보면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예, 월요일 휴관일이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고 가족끼리 이렇게 좀 예약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때 8명 이상인데 보통 그냥 우린 8명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렇게 가시는 분들 예약을 해놓으면요. 또 다른 가족들이 또 채워져요. 인원수가. 그래서 이제 8명 이상인 거니까, 8명 이상이니까 더 많이, 20명 이내로 채워지면 또 하는 거니까, 와, 우리는 8명을 채울 수가 없는데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전화해보시면은 다 방법은 있으니까 오케이. 조율해보세요. 예, 예. 여러분은 지금 일산 FM 일산의 놀자를 듣고 계십니다. 일산의 놀자는 일산과 관련된 장소나 테마를 하나씩 정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요. 일산의 놀자! 오늘 방송을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가는 봄을 아쉬워하기보단 가족들과 또는 연인과 함께 가까운 고향 생태공원을 둘러보세요. 도심 속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공원에서 잠시 자동차 소음을 멀리하고 머리 위에서 노래하는 산새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사계절 각각의 다른 모습이 기대되는 아늑한 쉼터가 아닐까 싶네요. 일산 FM 평범한 청춘이 만난 세상 이야기 청춘만세 코너와 놀이와 문학이 만난 문학교실 온에어 코너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갈수록 더 재밌고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방송에서 기술 편집을 도와주신 가희님, 함께 진행한 DJ 환희방님, 제리님, 그리고 게스트 주엽동의 예쁜 손님이었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와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을 들으며 오늘 방송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DJ 주디였습니다. 일산 FM, 일산의 놀자. 청취자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